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기입니다. 오늘은요, 글로벌 시장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한국 증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5가지 핵심 뉴스를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겁니다. 먼저 지금 미국하고 한국 시장이 왜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이어서 시장을 움직이는 진짜 중요한 뉴스 5가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전략까지 한번 짜보도록 하죠. 제가 선정한 5가지 뉴스는 바로 이것들입니다.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 문제, SK 하이닉스의 엄청난 증설 계획,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 그리고 환율과 미국 국채 금리. 이 뉴스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반도체 업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죠. 바로 엔비디아의 최첨단 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하도록 허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수출 허가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 엔비디아의 이익도 챙겨야 하고 동시에 중국의 군사 AI 기술이 발전하는 건 막아야 하는 아주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요즘 CXMT 같은 중국 회사들이 무섭게 기술 개발을 해오니까 차라리 통제 가능한 최첨단 칩을 팔아서 중국이 아예 자체 기술 생태계를 만들 생각조차 못하게 미국 기술에 완전히 종속시키려는 실리콘 락인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국한테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교묘하게 견제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수출이 진짜로 승인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엔비디아는 물론이고요. 여기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매출까지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뉴스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SK 하이닉스가 2026년까지 D램 생산 능력을 무려 8배나 늘리겠다고 발표한 소식이죠. 아니, 왜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을까요?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DDR5 칩 가격이요, 불과 몇 달 만에 300%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뭐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그냥 공장을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이 수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쓴다는 건 AI 수요는 잠깐 반짝하고 꺼질 거품이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가장 강력한 확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건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관련 장비, 소재, 부품 회사들 모두에게 엄청난 기회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을 바꾸는 신호탄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반도체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지정학적 변화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에 붙어있던 전쟁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기름값이 안정됐고요. 이건 인플레이션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동시에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파괴의 시대는 가고 건설의 시대가 온다는 기대감에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재건 관련주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업들은 벌써 현지에 기술훈련 센터를 짓기로 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재건 테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싸고 약속한 시간에 물건도 잘 만들어내는 한국의 건설기계 업체들은 이미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찾아오면 이건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계약과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은 실적 기반 테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지금 우리 한국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바로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77원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아지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펀드 매니저들은 이걸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 한국 주식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나중에 이걸 달러로 바꿔갈 때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수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실적이 좋은 회사라도 주가가 오르기 정말 힘듭니다.
다행히 마지막 5번째 뉴스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04%까지 떨어졌습니다. 국채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업의 미래 가치를 현재 돈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게 특히 먼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성장주들한테는 아주 좋은 소식이에요. 가치가 즉각적으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금리 변화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가 이런 환경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핵심 뉴스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을 모아서 투자자인 우리에게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코스피 지수 전체가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신에 될 만한 섹터와 종목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거죠. 환율 문제 때문에 지수 자체는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AI와 재건이라는 이 거대한 글로벌 흐름에 올라탄 종목들은 지수와는 상관없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줄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 자료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권유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서치 에이전트 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